아니 연애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연애, 사랑, 설렘 이게 다 도파민이거든요. 이 뇌 속에서 나오는 천연 마약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마약을 한 것과하고 닮았다는. 사랑해라고 먼저 말하는 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남자반 여자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심리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해드리면 연구 결과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사랑해를 고백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7개국 3천여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성이 사랑을 고백하는 시점은 사귀기 시작한 지 평균 70일, 실제 고백은 108일 경우로 여성은 77일, 고백 123일보다 약 2주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남자가 더 늦게 마음을 열 것이란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죠. 남자가 이렇게 더 로맨틱하다라기보다는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공격형으로 연애를 해야 연애가 이루어지고요, 여자는 방어형으로 해야 연애가 이루어지는 게 오래된 심리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정자가 있어서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난자라서 일단 임신하면 뱃속에 품어야 되는 게 10개월에,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는 게 평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하거나 자고 아무하거나 연애를 하고 아무하거나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방어적이에요, 사람을 볼 때, 특히 이성을 볼 때.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신하고 본인이 출산하고 본인이 키운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애에서, 결혼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고, 연애에서는 남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연애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공격형의 그런 연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먼저 고백을 하고요, 남녀가 같이 연애를 하고 싶고 깊어지고 싶고 그러면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면 여자도 남자를 보는 눈이 낮아져요. 남자도 여자도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눈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연애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더 있어요. 그게 심리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거는 좀 19금이네. 야한 생각,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남자는 하루에 19번, 여자는 10번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할 때 남자는 7초에 한 번씩 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에서도 남자가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초에 한 번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진짜 과장이고, 근데 재미있게도 남자는 성뿐만 아니라 음식도 하루 18번을 생각을 하고요, 잠에 대한 생각도 11번을 하고요, 이렇게 성, 음식, 잠과 같이 기본 욕구에 대한 생각을 여자보다 더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는 온통 그것만 생각하는 속설은 틀렸지만 어쨌든 남자는 좀 더 본능적인 거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성 중에서도 어떤 날은 성적인 생각을 140번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자라고 해서 성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 성적인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여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내숭 떨고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여자도 이 성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먹는 생각, 수면욕, 식욕, 성욕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거. 이번에는 사랑에 빠지잖아요, 뇌가. 그러면 도파민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연애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은 아니 연애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연애, 사랑, 설렘 이게 다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보상회로란 말이에요. 보상회로. 이 도파민은 이 뇌 속에서 나오는 천연 마약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마약을 한 것과하고 닮았다는 표현이 심리학에서, 누군가한테 빠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문자 한 통만 와도 막 너무 기쁘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이런 경험 우리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애 초기에 썸 타고 막 가슴 벌렁거리고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사랑에 빠진 뇌가
중독 상태의 뇌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MRI의 뇌영상 연구에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 부위, VTA나 미상핵 등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데에 막 사랑에 빠졌으니까 도파민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 물질에 빠지면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가 막 움직이거든요. 활성화되거든요. 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부위가요, 니코틴, 알코올, 코카인과 같이 중독 물질에 반응하는 영역과 겹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하고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담배 안 펴도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강렬하게 끌리고 더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전화통화도 해보고 싶고 맨날 보고 싶고 사진 보고 싶고 자꾸 연락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에 빠져도 사람을 보는 눈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진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안 된다면 사랑에 빠졌어도 사람을 보는 눈의 기준까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랑에 빠져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인성이나 사고나 행동이나 자기관리나 요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까지도 보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영역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를 스스로 극복을 못해요. 왜냐면 이건 무의식적인 영역이니까 극복을 못해요.